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페이징 라이브러리 먼지 팁 발표를 맡게 된 케어 안드로이드 류현우입니다. 처음에 이 발표를 맡게 된 계기가 페이징 라이브러리를 처음 적용해 보면서 궁금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공유하고자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먼저 페이징 라이브러리에 대한 구조를 리마인드 시킨다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그런 내부 구조 부분들과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징 라이브러리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글 독스에서 가져온 글인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페이지드 리스트는 이뮤터블 하면서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만 추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드 리스트의 종류와 데이터 소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페이지드 리스트는 이 두 개의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종류가 있는데요. 컨티규어스 페이지드 리스트는 연속적으로 어펜드 시키는 무한 스크롤 방식의 맞춤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일드 페이지드 리스트는 일정한 규격의 타일을 이어붙이듯이 이제 정해진 개수에 맞춰서 인서트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컨티규어스 페이지드 리스트는 아이템 키드 데이터 소스랑 페이지드 키드 데이터 소스와 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아이템 키드 데이터 소스는 이제 getKey를 함수를 통해서 키 값을 정의하면 그 다음 뭐 after load나 after before에서 파람수를 통해 가지고 파라미터에 담겨서 그 키 값이 넘어오게 됩니다. 페이지드 키드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로드하는 기준이 페이지 단위인 경우에 이제 용이한 데이터 소스이고요. 이거는 콜백의 인자로 키 값을 넘기면 다음 로드 타임에서 로드 애프터랑 로드 비포의 파람수로 당기게 되는 키 값이 당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일드 페이지드 리스트와 연관된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입니다.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는 연속된 인덱스에 따라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 자체가 키 값이라서 키를 외부에서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리미트 오프셋이라는 데이터 소스도 있는데 이거는 룸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정은 그 리미트 오프셋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되는 설명인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징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페이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빌더에서 빌드를 통해서 페이지 리스트를 생성자로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데이터 소스랑 바운더리 콜백을 파라미터로 세팅해서 페이지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리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데이터 소스에 그 초기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전달받고 어댑터로 전달되게 됩니다. 현재 예시에서는 이제 데이터 소스에 데이터가 없다는 걸 전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페이지드 리스트는 빈 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데이터 소스는 바운더리 콜백을 통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의 이제 데이터 소스는 DB를 조회하고 있고 그리고 서버에서 조회하는 역할은 바운더리 콜백을 통해서 요청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운더리 콜백을 통해서 서버의 데이터가 로드가 되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 소스로 전달이 되거든요. 데이터 소스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은 이게 이제 다시 새로운 페이지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진 페이지 리스트는
다시 어댑터로 전송이 되고 어댑터에서는 기존에 있는 페이지 리스트랑 교체가 되면서 화면에 아이템이 보이시게 됩니다. 그다음 추가 로드가 필요할 경우에는 페이지 리스트가 데이터 소스한테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고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전달받지만 없을 경우에는 똑같이 바운더리 콜백을 통해서 전달받는 구조로 반복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어떻게 페이징 처리가 되는지를 이해했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이 트리거가 되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온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 바운더리 콜백을 사용하는 구조랑 아닌 구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운더리 콜백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먼저 어댑터에서 get 아이템을 호출하면 이제 그 어댑터에서 페이지드 리스트에 로드 어라운드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되어서 페이지드 리스트에서는 데이터 소스를 추가 요청하게 됩니다. 데이터 소스한테 데이터를 추가 요청하게 됩니다.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를 로드하고 로드된 데이터를 페이지드 리스트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페이지 리스트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어펜드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이는 트리거라고 하면은 get 아이템을 호출하면은 이런 데이터 소스를 요청하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바운더리 콜백을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바운더리 콜백을 이용하는 것은 보통 이제 데이터 소스는 DB를 조회하고 DB에 데이터가 없으면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구조에서 바운더리 콜백을 사용합니다. 바운더리 콜백이 호출되는 타임은 데이터 소스에서 콜백 함수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타임에 호출이 되는데요. 이때 페이지드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어펜드 하면서 바운더리 콜백도 같이 호출하게 됩니다. 바운더리 콜백이 이제 그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과정은 먼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응답 값으로 데이터를 받게 되고 거기서 응답으로 받은 데이터를 DB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DB로 저장을 하면은 이제 DB에서 트랜잭션이 종료가 되면 이 옵저버들한테 이벤트를 발송하는데요. 이때 데이터 소스는 미리 DB를 옵저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받아서 데이터 소스는 인밸리데이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인밸리데이트가 실행이 되면은 페이지드 리스트에서는 새로운 페이지 리스트를 생성하게 되고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면서 화면을 갱신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DB의 트랜잭션 작업 자체가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징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징 라이브러리 자체가 이뮤터블한 클래스 리스트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변경을 어떻게 할 수 있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템 필드를 직접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소스에서 아이템을 페이지 리스트에 전달하기 전에 아이템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룸을 통해서 DB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템 필드를 바꾸는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get 아이템을 해서 가져온 아이템 값을 직접 수정을 해가지고 어댑터에다가 노티파이를 날리는 단순한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텍스트나 이미지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을 삭제하거나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콜백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가공을 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어느 정도의 가공은 가능한데 여전히 페이지드 리스트에 한번 추가된 데이터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페이지드 리스트를 생성해서 교체하는 방법은 모든 변경과 수정이 가능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이 추가되더라도 두 리스트를 비교하는 연산이 매번 들어가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빈번한 환경이라면은 다소 부적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더와 푸터를 붙이는 방법인데요. 앞서 그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과 조금 다른 스펙인 게 지금 이 예시를 보시면 하단에 푸터가 변경이 되었다가 사라지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푸터를 붙이는 경우에는 어댑터에서 get item count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소스에서 아이템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이제 푸터를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붙여진 푸터를 제거하거나 삭제를 못하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예시는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 어댑터의 get item count를 조작하는 방법은 단순히 이제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get item count를 오버라이드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슈가 하나 있어서 한번 예시를 보시면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스크롤 중간부터 자동 스크롤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슈는 그 구글 샘플에도 올라온 이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글을 올린 건데 이분은 이제 헤더를 추가하려는 거였고요. 헤더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데이터 소스에서 로드 이니셜이 아마 원인이 되어서 자동 스크롤이 되는 것 같다고 이슈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단 사람이 이게 인서트를 할 때 발생하는 노티피케이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싱크 페이지드 리스트 디퍼와 아이템 콜백 이 두 개를 커스텀해야지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서트를 노티파이 하는 부분에서 푸터나 헤더를 플러스 1 해주는 식으로 변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어댑터 콜백이랑 디퍼라는 멤버 변수를 선언해가지고 이 두 개를 구현한 걸 볼 수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포지션에다 플러스 1을 해서 인서트 할 때 그 푸터에 대한 플러스 1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나면 submit 리스트랑 get item count를 오버라이드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디퍼를 랩핑하는 작업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get item count를 할 때는 이 헤더를 추가하는 플러스 1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on create builder랑 on bind builder를 상황에 맞게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on item view 타입에다가 마지막 포지션이면은 거기에 맞는 레이아웃을 변경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소스에서 이제 아이템을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콜백에서 이제 아이템을 넘기기 전에 데이터를 가공해서 넘기는 방법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맵 함수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리스트를 가공하고 푸터를 붙이는 작업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콜백에다가 해당 리스트를 전달하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스 스크롤을 붙이는 방법인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스크롤 바를 단순히 이네이블 할 경우랑 오른쪽은 토탈 카운트를 세팅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영상 보시면 이제 스크롤 바가 튀기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은 끝까지 스크롤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탈 카운트를 콜백에다가 같이 보내주면 돼요. 여기 콜백의 on 리절트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토탈 카운트가 있는 on 리절트를 사용해서 토탈 카운트를 보내주면 전체 길이를 세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가 중간에 실패하거나 이럴 경우 데이터가 중간에 비게 되는데 이럴 때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데이터를 로드시키는 로직이 필요한데요. 페이지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미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냥 인밸리데이트를 시키는 세로 고침을 하는 방법인데요. 세로 고침을 해서 현재 스크롤되어 있는 포지션의 데이터를 다시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인밸리데이트를 호출하면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아예 리스트가 초기화돼서 스크롤 위치가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키드 데이터 소스나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페이지드 키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내부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리스트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에서 최근에 키값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ontiguous 페이지 리스트는 데이터 소스에서 get 키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있는 키값을 최근까지 로드한 키값을 가져오게 되고, tiled 페이지 리스트는 포지션 자체가 키값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없이 그냥 포지션을 바로 리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리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contiguous 페이지 리스트를 이용하는 아이템 키드 데이터 소스랑 페이지드 키드 데이터 소스의 get 키를 보면, 아이템 키드는 이제 get 키를 사용자가 정의한 get 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페이지드 키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null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네트워크 통신에서 사용되는 스레드랑 페이지 리스트에서 백그라운드에 사용되는 스레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페이지 리스트에서는 인밸리데이트를 수행할 때 패치 이스큐터라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버 통신을 할 때 RX 자바를 사용해서 RX의 스케줄러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와 같이 스크롤 위치가 처음으로 초기화되는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왜 이 두 스레드가 같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내부 구조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패치 이스큐터를 통해서 인밸리데이트가 실행이 되는데, 인밸리데이트가 실행이 되면은 페이지드 리스트가 이제 빌더를 통해서 새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 빌더를 통해서 이제 페이지드 리스트는 생성자가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생성자 안에서는 데이터 소스의 이니셜 로드를 그러니까 초기 데이터를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페이지드 리스트가 반환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데이터 소스에서 이니셜 로드를 할 때 다른 별도의 스레드에서 작업이 된다면 이 페이지드 리스트는 빈값이 날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빈값이 날라오면 이게 그대로 어댑터로 전달되면서 화면은 그냥 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스크롤 위치가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슈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니셜 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니셜 키를 설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처음에 진입했을 때 원하는 특정 위치부터 아이템을 로드하는 작업인데요. 이건 단순히 페이지드 리스트 빌더에서 set initial key를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설정한 initial key는 데이터 소스에서 initial 로드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람스에 담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니셜 로드의 파람스의 내부를 보면 아이템 키드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키로 표현되어 있고, 포지셔널 같은 경우에는 requested start position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페이지드 키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키에 대한 속성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이제 아까처럼 자연스러운 패스트 스크롤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페이징 라이브러리 먼지 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